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전황, 그리고 영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BBC의 자료 등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4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건 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하르키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의 한 개 기계화 사단 그리고 한 개 기계화 여단을 격파했다, 전멸시켰다 라는 내용인데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 전쟁 범죄 행위, 그리고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점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컷 점령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비우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벨라루스, 그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대대 전술단을 꾸려라 했는데 총참모장이 항명하고 안 하겠다, 사표 내버렸습니다. 지금 이 벨라루스 루카첸코도 좀 큰일 나게 된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한 번 더 올려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인 이런 그 후원을 하실 분들에게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개설한 우크라이나의 계좌 번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뭐 소정의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소정의 지원금을 보내 주신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계좌번호 올려드리니까 지금 뭐 순간 멈춤, 일시 멈춤 누르셔가지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3월 6일 전황인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전과는 11,000명 이상, 그러니까 이틀 전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시큐리티 뉴스보다 한 2,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더 전과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차는 285대,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보다 전차 34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격파한 것이. 그리고 장갑차는 1,492대니까 지난 이틀 전보다는 89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야포는 뭐 좀 적네요. 6문이 더 늘어나서 159문을 격파를 했고, 항공기는 총 92대를 격추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비해서 22대가 늘어났으니까 이틀 동안 굉장히 공방전이 치열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과도 아주 좋았다. 이틀 만에 22대 항공기를 격추를 했으니까요. 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키우 북서 방면에서 지금 대공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키우가 있고 이 북서 방면에서 대공세를 했는데, 이 BBC의 그 지도를 보면 이 BBC는 영국 국방부의 정보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하는 그 전황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황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틀 전에 비해서 이 북서 방면의 러시아군 세력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수도 방어를 제법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이 지역에 15개 대대 전술단을 북서 쪽에만 투입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격파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한 개 예단 더 보내가지고 방어선을 치고 그 방어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 도네츠크, 원래 여기 이제 지금 반군 지역이죠.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마리우폴 쪽으로 7개 대대 전술단을 추가 집어넣어서 아주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여러 보도와는 달리 마리우폴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방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리우폴 쪽에 피난민들이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북서 쪽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회랑을 5시간가량 열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행렬에 대해서 러시아가 폭격을 해버렸다. 이건 뭐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가 공중 강습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 미콜라이우가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이 헤르손의 서쪽 지역, 이 지역에서 공중 강습 헬기가
아주 때를 지어서 들어가다가 스팅어 미사일 한 방에 원샷 3킬, 스팅어 미사일 파편형 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건데 워낙 가까이 붙어가다 보니까 4대의 공중 강습 헬기, 그 중에 하나는 하인드 밀24 공격 헬기인데 이렇게 쫄쫄이 가다가 스팅어 미사일 한 방에 그냥 파편에 다 터져가지고 3대가 추락했다. 원샷 3킬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가고요. 이 하르키우 이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완전히 밀어내서 국경지역을 회복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의 2개 사단을 괴멸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2대 사단은 144 사단 그리고 200 차량화 소총 사단 이렇게인데,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 차량화 소총 사단은 현재는 여단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의 BBC 방송은 아직 하르키우 쪽에서는 러시아가 국경지역까지는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진을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는 키우 북동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던 수호이 34 전폭기인데요. 그 수호이 34 전폭기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받고 격추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수호이 34의 전폭기 조종사예요. 조종사인데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뭔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사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수호이 34. 이 수호이 34 전폭기 조종사인데 지금 누굽니까?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해서 아사드 대통령을 위문하던 그 장소에 이렇게 지금 서 있네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리아에서도 반군 지역을 폭격을 하면서 민간인 지역을 폭격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 잡아야 된다라고 휴먼 라이트 워치 같은 이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키우 북쪽에서 폭격하러 들어갔다가 지대공 미사일 맞고 격추됐고 이젝션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체포된 상황인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시리아에서의 전쟁 범죄 플러스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지금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로 보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미콜라이우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공중 강습하러 들어가다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한 방 맞고 3대가 그냥 원샷 3킬 해서 떨어진 그 헬기,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전황을 알려드렸고 지금부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공세를 통해 러시아군을 국경선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최정예 사단 하나와 여단 하나를 전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당초 집계된 숫자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대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전면의 러시아군 2개 기계화 부대를 전멸시키고 잃어버린 영토를 국경선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6일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짤막한 전황 브리핑을 통해 하르키우 전면에 투입된 러시아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200 독립기동 소총여단 병력을 전멸시키고 국경선 회복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멸시켰다고 밝힌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은 1922년 창설된 전통 있는 부대로 지난 2016년 모스크바 군광구 예하의 제20 근위군 직할부대로 개편된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인데요. 예하에 1개 근위 전차 연대와 1개 차량화 소총연대, 1개 포병연대와 직할 지원부대를 보유한 러시아군 최강의 지상 전투부대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부대였습니다. 전멸한 또 다른 부대인 제200 독립기동소총여단은 제131 차량화 소총사단의 후신으로 북부 군광구의 전략 예비부대인데요. 모든 병력이 모병제로 충원한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예부대입니다. 이름은 소총여단이지만 T-80 BVM 전차 41대, 2S-19 자주포 36문, BM-21 다련장 로켓 18문과 100대 안팎의 MT-LB 계열화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 부대입니다. 이들 부대는 각각 12,000여 명, 4,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갖고 있는 부대로 이들이 전멸했다면 러시아는 하르키우 전선에서만 16,000명 가까운 병력이 전력 외로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사실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2개 사단을 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그리고 200 기계화 여단, 독립기동소천 여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4단은 사단이 아니고 지금은 여단으로 축소 편제됐어요. 자, 모스크바 군광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방사죠. 그 최정예 부대가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름 자체도 근위자가 들어가 있는 이 144 사단 같은 경우는 뭐 1922년 창설된 부대니까 정말 이 러시아에서는 완전 네임드 부대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T-90 전차 등으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그리고 한 개 전차 연대, 한 개 장갑차 연대, 이러니까 최소한 3개 전차대대, 그리고 3개 기계화 보병대대, 그리고 포병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전력, 최소 전차 100대 이상, 그리고 장갑차 10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뭐 우리 한국의 이 기계화 부대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전력인데 이게 지금 녹아버렸다. 그리고 또 이 북부 방면군인데요. 군광구.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근이죠. 핀란드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대에 있는 200 독립기동소총여단. 여기의 이 주력 전차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T-80 BVM 전차예요. 정말 뭐 보기에도 아주 포스 넘치게 생겼지 않습니까? T-80 전차를 아주 현대화 개량을 한 그런 버전인데, 이런 전차를 차량화 소총이라고 해서 그냥 뭐 트럭 타고 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1920년, 1930년대 소총 들고 싸웠다 그거지, 지금까지 소총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전차,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등으로 이루어진 기계화 부대인데 같이 전멸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외과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전멸이라면 16,000명 다 죽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이 한 30% 정도가 사상을 당하면 그냥 그걸 전멸이라고 봅니다. 왜? 부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빼는데 아마 그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르키우에서 이제 적들을 다 몰아내고 국경선을 펴보겠다라고 주장했는데, 영국 국방부와 영국 그 국방부를 인용한 BBC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지도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장갑 차량 생산 공장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공장 시설 자체를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번 공습으로 인해 학교와 민가까지 파괴됐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점점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전투기 전력을 동원해 키우 서쪽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토미르 전차 공장을 공습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생산하는 국영 무기회사 산하의 궤도 차량 공장에 대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공습에 동원된 전력은 벨라루스 지역에 전진 배치된 수호이-30 전투기와 수호이-34 폭격기 등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민스크 인근의 마슐리츠키 공군기지와 벨라루스 서부의 바라노비치 공군기지의 다수의 전투기 전력을 3월 2일부로 전진 배치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제공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3월 5일 야간에 지토미르 일대를 공습했습니다. 문제는 공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러시아는 지토미르 궤도차량 공장을 노리고 공습을 시도했지만 폭탄은 궤도차량 공장은 물론 공장에서 떨어져 있는 지토미르 시내의 아파트와 학교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에 동원된 수호이-30과 수호이-34 전폭기는 정밀 폭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민가에 대한 공습이 오폭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 이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참 서글픈 모습이지 않습니까? 학교, 아파트 등이 이렇게 파괴된 사진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뭐 전차 공장, 장갑차 공장 파괴시키는 거, 그거는 뭐 전쟁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또 전쟁을 하는 상대 교전 당사국으로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민간인을 고의로 폭격하면 안 되죠. 오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로 인해서 정말 이 오폭을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뭐 미국도 상당한 많은 오폭을 했고 이스라엘도 상당한 많은 오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실수와 고의는 다르죠.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3월 6일 새벽 2시 25분 41초에 미사일이 내려와서 터지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일반 주택이에요. 여기에 지금 CCTV를 캡처한 화면인데 이 CCTV 동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내려와서 꽂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내려왔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주 정밀하게 유도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고 이 폭격에 동원되었던 수호이 34는 아주 정밀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미사일을 운용하죠. 그런데 여기다 터뜨렸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민간인을 살상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 지역이 처참하게 부서졌는데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사람들, 명령을 내린 자들,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자들 반드시 밝혀내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동 중인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에 포탄을 쏘며 진입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러시아군이 발전소 점령 이틀 만에 야음을 틈타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발전소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IAEA에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 남동부 에노호다에 있는 유럽 최대의 발전소를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점령 이틀 만인 3월 6일 새벽에 야음을 틈타 발전소를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지 시각 3월 6일 발표했습니다. 에노호다시 당국은 러시아군은 끔찍한 밤을 보내다가 도시를 포기했고 그들이 떠난 뒤에 에노호다시는 온전하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라며 발전소는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1일부터 에노호다 원자력 발전소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주민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자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쏘는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3월 4일 발전소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인근에서 증원된 우크라이나군과 이틀 새 불어난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보급을 막자 이내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전소에 대한 공포,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 발전소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발전소를 장악한 이틀간 다행히 노심과 냉각 계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명한 선택으로 부하들을 살리고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뻔한 사태를 막은 러시아군 현장 지휘관, 그래도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자력 발전소,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는 과정에 여기에 포탄을 퍼붓고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와서 이 노심이 가열되고 해가지고 뭐 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들어갔다가 뭐 들어가면 뭐 그냥 다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또 에워싸고 시민들이 에워싸고 완전히 차단하고 거기다가 국제사회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퍼붓고 우리 언론도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 장악에 대해서 공중파, 뭐 종편, 보도 채널 할 것 없이 전부 이 분야를 아주 크게 보도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가 그렇게 했겠죠. 아마 러시아가 아 뜨거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보급은 끊어졌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야전 보급품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들어간 부대 해봐야 한 개 대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대대장이 탈출을 결심했는데 뭐 대대 이 지상 부대가 에워싸고 있는 수만 명을 뚫고 탈출을 했겠습니까? 열어줬겠죠. 그래서 협의해서 우리 갈 테니까 좀 봐줘라 해서 갔겠죠.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뭐 사상자 없이 갔으면 그 지휘관은 러시아로 돌아가서 어떤 뭐 처우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하들을 살렸으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뭐 제2의 발전소 32km까지 러시아군에 또 진입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 상황 보고 더 이상 강력한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아주 희망찬 소식입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온 벨라루스에서 군부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 명령을 총참모장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잇따라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군의 투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벨라루스 군 총참모장이 대통령의 참전 준비 명령을 거부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현지 시각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벨라루스 현지의 라다 TV를 인용해서 벨라루스군 총참모장 빅토르 굴레비치 소장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의 참전 준비 지시를 거부했으며 굴레비치 소장의 휘하에 있는 주요 지휘관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굴레비치 소장은 빅토르 흐레닌 국방장관에게 보낸 사임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대대 전술단을 구성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내가 아닌 누구를 지휘관에 앉힌다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항명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벨라루스 대통령실 선임 보좌관은 라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은 벨라루스를 인질로 삼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의한 것이다 라며 자신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의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빅토르 굴레비치 총참모장은 지난 2020년 대선 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은 루카센코 대통령이 군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인물인데요. 우크라이나 전 참전에 대한 군부 최상층 인사들의 항명에 벨라루스 전국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총참모장, 소장인데 어쨌든 총참모장, 우리가 지금 합참의장인데, 야, 지금 대대전술단 꾸려서 우크라이나 들어갈 준비해 라고 한 것을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사표를 냈다 이거예요, 국방장관에게.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누구를 해도 이거는 지금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한 300대 정도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300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대대 전술단을 꾸리면 한 10개 대대 전술단 정도는 그것도 기갑으로 꾸릴 수 있고, 이걸 만약에 기계화하고 섞어서 한다면 한 20개 또는 15개 정도의 대대 전술단 정도는 꾸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차죠. 그걸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우리로 치면 안보실장,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여기는 대통령실 선임보좌관이라는 직책인데, 이 사람이 루카센코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는 러시아에 지금 인질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 안 한다 라고 대통령실, 우리로 치면 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것은 지금 부정선거로 2020년 8월에 당선됐다라는 강력한 비난과 의혹을 받고 있는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제 군인의 넘버원에게 항명당하고 자기 최측근에 있는 안보 보좌관에게 지금 뒤통수 맞고,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루카센코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위태롭고 어쩌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낸 사람이에요. 루카센코가 이렇게 눈 마주보고 바로 측근에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총참모장인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전쟁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정말 올바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가 정의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